성인의 하루 평균 적정 수면 시간 7시간. 일생 동안 잠으로 소비하는 시간 25년. 수면 장애로 인한 국가 생산성 손실액 연간 11조 원. 숨을 쉬고 음식을 먹듯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잠. 우리는 잠을 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생체 활동이지만 잠은 현대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매우 달게 자는 잠을 꿀잠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현대인에게 있어 잠은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잠의 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잠의 가치를 낱낱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이란 감각 기능과 반사 기능이 저하된 생리적인 의식 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몸을 뒤척이거나 움직이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한 말 또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우리의 몸에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은 근육 긴장이 약해지며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였던 꿈의 내용처럼 현실에서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건 바로 골격근의 기능이 마비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심장 박동과 호흡수는 잠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느려지는데요. 수면의 깊이에 따라 심박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는 휴식 시간을 갖듯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면 모드로 운영되는데요. 서서 활동하는 낮과 누워 잠을 청하는 밤. 낮과 밤의 차이만큼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준비하고 실행하는 하루 일과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 걸까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생명체의 왜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관성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체의 항상성인데 이제 수면이 그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시냅스란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체, 뉴런들을 연결해주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낮 시간 동안 뇌 활동을 한다는 건 기억이 만들어지고 저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기억의 저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냅스죠. 시냅스는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서
시냅스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수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증가한 시냅스가 잠을 자는 동안에 줄어드는 현상이 증명됐으며 관련된 유전자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수면과 관련된 항상성 이론은 잠을 통해 우리의 뇌가 다음 날의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을 자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것 중 한 가지는 노폐물 제거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증가한 뇌 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잠을 잘 때 훨씬 더 빠르게 배출된다는 사실. 한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양의 아밀로이드 베타 물질을 주입한 두 그룹 중 한 그룹만 잠을 자게 한 결과 깨어있던 그룹보다 잠을 재운 그룹에게서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더 빠르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잠을 자는 이유가 뇌를 청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뇌 안에서 낮에 깨어 있을 때 많이 증가됐던 그런 노폐물들이 잠을 잘 때 확실히 더 잘 배출되더라라는 것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뇌 안에 뇌척수액이라는 게 흐르는데 그 뇌척수액이 일정 공간에서만 흐르게 됩니다. 그런 뇌실이라는 곳에만 존재하는데 뇌실에서 뇌실질로 이동하는 그 이동이 잠잘 때 급격히 높아져요. 그래서 급격히 높아진 그런 뇌척수액의 흐름이 여러 가지 거기 쌓여있던 물질들을 같이 없앤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잠. 하지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권장 수면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여간에선 도달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해 2시간가량 차이가 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기록이죠. 세계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체내에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코르티솔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키며 외부 자극에 대응할 수 있는 긴장된 신체 환경을 조성하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야식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소화기관과 자율신경계가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인지 능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쥐에서는 잠을 한 3, 4일만 안 재워도 금방 죽어요. 뭐 사람은 죽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거의 이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항파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각종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것도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일반인,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사람보다 거의 2~3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최근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수면 상태를 진단해 보기 위해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네, 수면 중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 잠을 자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상태를 측정해 수면의 질과 양을 분석하는 검사인데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선 여러 검사 장비들이 동원됩니다. 뇌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뇌파 검사 장비, 눈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안전도 검사 장비, 그리고 근전도와 심전도 측정 장치 등 수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장비들을 착용한 다음 평소처럼 잠을 자면 되는데요. 수면 중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가 되며 영상을 통해 뒤척임 정도와 다리의 움직임 등 수면 자세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 중에서도 잠의 깊이와 수면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뇌파입니다. 잠을 잘 자는 뇌파는 되게 뇌파가 느려요. 뇌가 쉬는 것처럼. 그리고 뇌파의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되게 느릿느릿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뇌파의 높이도 크고요.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조금 뇌가 쉬는 듯하다. 느릿느릿 아주 큼직큼직.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서파가 많이 나오는 파를 우리 3단계 깊은 잠이라고 그러고, 이 3단계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15%가 돼야 완전한 피로가 풀어진 잠이라고 봅니다. 뇌파는 뇌신경 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전기적 파동으로 수면 상태에 따라 파동의 속도와 파형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뇌파의 특성을 임의의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형이 크면서 진동 횟수가 적은 델타파부터 파형이 작으면서 진동 횟수가 많은 베타파와 감마파까지 수면에 관련된 뇌파는 심신이 안정된 상태인 알파파와 잠에 빠져드는 세타파, 그리고 수면파로 불리는 델타파입니다. 수면의 단계에서도 뇌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눈꺼풀이 처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1단계 수면에선 알파파와 세타파가 나타납니다.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들며 4단계 수면까지 차례로 도달하는데요. 이때 진폭이 크고 느린 주파수의 델타파가 증가하죠. 그런데 이 4단계 수면 외에도 한 가지 수면 단계가 더 있는데요. 바로 렘 수면입니다. 눈동자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뇌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은 마비가 된 상태예요. 몸은 마비가 된 상태인데 뇌는 깨었을 때만큼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뇌관에서 어마어마한 신경 전달 물질이 모든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뉴런들을, 신경세포들을 막 활성화시키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그 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는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무작위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신경세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창출을 해내요.
한마디로 이제 엉뚱한 그런 꿈의 내용들이지만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렘 수면 단계인 것이죠. 국내 연구팀은 렘 수면 중 일어나는 뇌의 작용을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냈는데요. 렘 수면이 뇌의 피로 회복과 기억 형성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면 중 나타나는 크고 느린 뇌파는 뇌세포의 피로를 줄여주고 간헐적으로 작고 빠르게 나타나는 뇌파는 기억 형성 등의 뇌 활동을 반영하는데요. 연구팀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뇌파가 렘 수면 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수면의 시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웰빙과 힐링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당연한 추세인지도 모릅니다. 단잠을 원하지만 잠이 항상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 수면 산업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숙면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산업을 뜻하는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는 최근의 수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짧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 카페는 슬리포노믹스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야근이나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돼서 그 장시간 동안에 쌓인 피로가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수면 부족을 이제 채우려고 이용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기능성 침구입니다. 침대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소재의 사용과 개인의 체형과 체중에 맞춰 압력을 분산하는 기능성이 더해져 침구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특히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가 침대에도 접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침구 중 하나는 움직이는 침대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주로 사용되던 모션 베드가 수면을 돕는 생활 가구로 들어온 겁니다. 모션 베드의 특징은 수면 자세에 따라 매트리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혹은 허리 통증이 있는 이들의 경우 매트리스의 형태 변화를 통해 자세를 바꿔주는 이러한 설계 구조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에서 효율적인 잠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침구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슬립테크의 또 다른 분야는 수면 환경과 사물 인터넷의 융합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자동화 시스템을 이루는 사물 인터넷. 특히 가정에서의 사물 인터넷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있는데요. 수면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홈 IoT에서 수면 환경을 이루는 장치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잠을 잘 때 신체와 맞닿아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수면 중 몸의 움직임으로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자는 동안 얼마나 잦은 뒤척임이 있었고, 평균 심박수와 호흡수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간밤에 일어난 생체 정보를 축적 분석한다는 건 사용자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수면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슬립 테크의 장점입니다. 수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잤지까지만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수면에 꼭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은 나 어제 불 켜놓고 자서 너무 피곤해. TV 켜놓고 잤더니 너무 시끄러웠어.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IoT에 연결된 수면 알림이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잠이 들면 TV를 꺼주거나 스위치를 꺼서 조명을 어둡게 해주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주거나 이제 주변 환경들을 조금 더 잠을 자기 편안한 환경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숙면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들로 이루어진 수면 환경. 보다 질 높은 잠을 누리기 위한 IT 기술의 활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기술을 이용할지는 꿀잠을 원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사람의 일생 중 3분의 1을 차지하며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우리는 지금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수면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수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반복되며 생체 시계에 의한 내부적 요인 혹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되는데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지금. 건강한 수면을 돕는 기술들이 등장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꿀잠을 위한 환경적 조건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밤은 낮보다 빛납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네온 사인. 밤거리를 밝히는 야간 조명. 다채로운 빛으로 채워진 도시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조명들이 빛 공해를 일으키며 현대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약 2만 9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7년 빛공해 민원 수치는 2010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는데요. 지난해에 확인된 6,900여 건의 민원 중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빛을 쬐게 되면 아무래도
뇌가 활성화되면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수면 중에는 빛을 쬐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잘 유지시키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뇌는 이제 햇빛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강한 불빛 조명 환경 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될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늦게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잠들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만으로도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농도가 줄어들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낮과 밤을 인지하는 생체 시계의 리듬이 깨져 수면과 기상 현상에 교란이 생기는 것이죠. 생체 시계란 대사, 행동, 노화 등의 주기적 리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체에 내재된 식물학적 시계를 의미하는데요. 수면 패턴, 체온 조절, 혈압 변화 등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그중 우리는 약 24시간을 주기로 나타나는 수면 생체 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몸 안에는 전부 다 또 그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모든 세포들이 다 그런 그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신경 교차 상액에서 전부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 부위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부위로 신경 세포를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그 일주기리듬과 많이 관련됐다고 하는 거는 그 송과선이라는 그런 부위에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해가 뜨면 잠에서 깨는 수면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수면 패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송과선입니다. 송과선은 뇌 속에 있는 호르몬 분비샘으로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멈추게 해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 신호를 보내주는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데요. 망막에 빛이 닿으면 그 정보는 망막의 시신경을 통해 시신경 교차 상핵에 전달됩니다. 이어 시신경 교차 상핵은 빛의 양에 따라 밤낮을 구별하고 송과선은 그 정보를 토대로 해가 지는 밤이면 멜라토닌을 분비해 수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해도 빛에 노출된다면 송과선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춘다고 하니 빛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빛은 없는 걸까요? 인공 빛을 내는 조명은 낮보다 밝은 밤을 선물하는 대표적 광원인데요. 기능성 조명은 용도에 맞는 색과 기능을 덧입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수면 유도등입니다. 조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수면 산업 성장이 맞물려 수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수면 유도등 시장 규모는 약 4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불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빛을 내는 수면 유도등 역할이 꽤 아이러니한데요.
수면 유도등은 잠이 든 후 깊은 잠을 유도하는 불빛이 아닌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인면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을 보입니다. 이 빛을 내는 절대 온도를 색온도라 하며 빛이 푸른 계열일 땐 청광색, 붉은 계열일 땐 적광색이라 하죠. 각각의 색 온도를 가진 조명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 각기 다른 뇌파를 발생시키는데요. 수면 유도등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LED 등과 같은 일반 조명과 구분되는 것은 적색광을 활용해 수면이 도움이 되는 뇌파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에는 이제 조도, 밝기가 있고 색온도가 있는데 색온도는 파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색온도는 단파장 성분이 많은 파란색 성분이 많은 거고 낮은 색온도는 빨간색 계통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밝은 빛, 높은 색온도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 온도는 광원이 가진 색상을 나타낸 빛 스펙트럼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 방법 중 하나가 분광 분석입니다. 구 안에 있는 광원의 파형을 분석해 하얀색부터 검은색까지 광원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푸른색의 파장은 짧고 붉은색의 파장은 길기 때문에 파장의 차이로 청색광과 적색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 등의 빛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붉은 빛을 띠던 수면 유도 등은 실제로 붉은색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푸른 쪽에 치우친 일반 조명과 확연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분광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조명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숙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의 종류에 따라 조명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광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적색광은 긴 파장을 가진 빛으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몸이 이완되고 휴식 상태와 같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단계에 접어들어 우리의 뇌에선 알파파가 나오게 됩니다. 수면에 들기 전 인면 단계에서도 알파파가 나오는데요. 수면 유도 등과 같이 적색광을 가진 조명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인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 수면 환경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과 같은 광원은 푸른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청색광은 각성 상태에서 나오는 베타파를 유도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수면에는 치명적입니다. 형광등 이외에 대표적인 청색광은 TV, 스마트폰 화면이 있는데요. 망막에는 청색광과 같은 단파장에 민감한 세포가 있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수면 전 TV 시청, 스마트폰 등의 기기 이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수면에 관련되는 가장 큰 그 조명의 빛이 400나노미터 부분의 청색광입니다. 이 청색광 부분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는 역시 또 뇌를 완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청색의 빛을 계속 보게 되면은 뇌가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체 주기 리듬에서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청색광을 제어하는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 온도에 따라 고유한 특징이 있는 광원들은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조명이라 할지라도 그 특성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에 파장별 조명을 적절히 배치해 효율적으로 빛을 활용한다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눈 보호, 학습 능률 향상 이런 걸 위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청백색의 밝은 조명으로 해야 되고, 사무 공간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서 조도도 높아야 되고 또 전체적인 공간 내의 조도 분포도 골아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주택 같은 경우는 휴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아늑한 분위기의 조명, 그래서 적색 계통의 아주 온화한 빛과 조도도 약간 낮은 그런 조명이 필요한 거죠.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일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귓속을 간지리듯 기분 좋은 소름이 돋기도 하죠.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한 이 소리는 ASMR이라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1인 미디어를 통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다는 반응을 통해 현대인들은 이 소리를 수면을 위한 자장가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ASMR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 크리에이터의 작업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ASMR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지 약 1년째 접어든 크리에이터 김현주 씨. 소리를 통해 편안함을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약간 들었을 때 나른해지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수면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은 조명,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를 세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중 소리를 담는 마이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소재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를 잡아내 안정감을 유도하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용실 같은 데서 머리를 빗어주면 되게 간질간질하고 기분이 좋고 나른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어릴 적에 엄마가 귀파 주실 때 되게 잠이 솔솔 오던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로 하면 잠이 잘 올까, 어떤 주제로 하면 편안할까 생각하면서 소재를 고르는 것 같아요.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거의 다. 여기에 소곤거리는 크리에이터의 목소리가 더해져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ASMR입니다. ASMR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의 약자입니다. 소리를 통해 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콘텐츠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청각, 시각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을 선사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자연의 소리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특정 소리가 감각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되어 기분 좋은 소름을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각을 자극하는 소리로 인해 편안함을 느끼고 잠에 드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면 서파가 대략적으로 1Hz에서 4Hz 정도 되는 그런 리듬이거든요. 그 수면 서파에 맞게 이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진동 자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외부 자극에 결맞아 가지고 이제 동기화돼서 이제 그 1Hz에서 4Hz의 리드미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수면 서파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영상과 ASMR 영상을 볼 때 형성되는 뇌파를 측정해 본 결과 ASMR 영상을 볼 때 델타파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델타파는 깊은 잠이나 명상에 빠졌을 때 나오는 뇌파인데요. ASMR을 통해 델타파가 증가한 현상은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데 ASMR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ASMR.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그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소리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데서는 자기 이제 심장의 그런 소리라든지 안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들에서 집중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각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백색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신호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 역할을 그런 ASMR로 그 ASMR이라고 알려진 그 유튜브의 동영상들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서 뭐 전혀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밤낮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잠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수면 부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죠. 적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를 감는 방법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한 후 다시 잠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수면 시간과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이라는 것은 수면의 양적인 측면,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 그리고 일주기 리듬, 요거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령별로 그런 권장 수면량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일단은 그냥 큰 틀이고 그 안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수면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잠은 일상으로부터 얻은 피로를 씻어주고 일상을 위한 활력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존재이죠. 하지만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잠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아직은 인간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데요. 그 특별한 세계에 베일이 벗겨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밤 나를 위한 꿀잠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